XSFM입니다. I, D, W, K 반칙 안 하고 물건 잘 만드는 중견기업들의 푸념을 듣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알리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반면에 이름만 유명한 사람이나 회사는 유명세를 가지고 내용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 잘만 팔지요. 익숙한 것이 안전하다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업계에는 상도덕 파괴의 유혹이 될 때도 많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유명세를 이용한 시장 교란의 가장 좋은 사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PD입니다. 인수위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오늘도 인선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개혁 드라이브에 큰 힘이 되어줄 장관급 인사들의 크고 작은 구설수를 틀어막는 일도 쉬운 게 아닌데 묘하게 행정관급 인사 한 사람에 대한 논란이 다 있더군요. 그러면 좀 어떠냐는 반응은 그림을 크게 보시고 정부의 기조에 일단 찬성하고자 하시는 정치적 선택이니까 그럴 수 있다 싶은데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저한테 좀 신선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을 그 시장에서 눈으로 지켜보고 제 힘 닿는 대로 열심히 도운 경험이 2번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힙합, 또 하나는 한국의 팟캐스트였습니다. 제가 직접 본 그 2가지 경우에 한해서 새로운 업계의 개창은 재미있는 공통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유명세를 타인보다 많이 즐기며 그것을 한 줌 남김없이 이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빠르게 시장에 유입되더라. 그들은 내실 없이 빠르게 이름값을 키운다. 그리고 커진 이름을 가지고 시장의 표준이 된다. 시장 전체의 수준이 낮아진다. 물론 소비자의 선택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내실에 더 치우치는 업자는 중간에 만드는 본인이 이 일의 실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잘하다가 그만둘지도 모르니까 네임드가 되는 일에 천착하는 사람 혹은 회사가 생명력과 꾸준함의 측면에서는 언제나 좀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컨텐츠 제작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퀄리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준 높은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모든 이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일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죠. 자기가 준비를 철저히 했으니 사람들에게 좀 어려워도 괜찮다. 나는 당당하다고 여기는 습관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말이죠. 이때 생각하는 회로 자체를 단순화시켜 놓은 콘텐츠들이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쉬운 제품과 고급스러운 제품, 둘은 물과 기름처럼 상극이고 섞일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닐 테지만 처음 생겨난 업계에서는 절충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밭을 가는 시기다 보니까 탈곡기 기술을 수정하는 일까지 신경 쓰긴 어렵거든요. 그리하여 이미 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유치해서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내용들만 중요한 고급 정보인 척 떠드는 사람들은 소비자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진입장벽이 낮아서 친근하지요. 동종업계 사람들이 보기엔 자기 개발이 소홀하고 스포트라이트만 찾는 인물이지만 대중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가 됩니다. 이것이 연구가 부실한 교수나 실력이 떨어지는 전문가들이 대중의 멘토가 되는, 실전이 약한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 되는, 카피캣이 미디어에만 가면 오리지널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아무리 성정이 되먹지 못하고 특권의식이 있는 데다 전문성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대중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구 먹을 것도 아니거든요. 괜히 서울의 달 주제곡에 나오는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라는 가사가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업계란 바닥이란 욕망의 노예들이 모여노는 필드이며 이것은 당연합니다. 아주 심한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강력범죄, 공공연한 혐오정서 노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준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정도요. 만약 그런 일이 생겨서 온 대중이 그가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본성을 알아버린다면 그때는 그 한 사람, 그 회사 하나가 업계에서 탈락하고 실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모여노는 곳에서 비슷한 존재 하나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아쉽잖아요. 긍정적인 세상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솎아내고 나면 반성하고 변하는 게 있어야죠. 여기에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의 반성을 이끌어낼 만한 역사 속 사례가 있어서 기념삼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의 왕, 에디터 윤세민 기자가 몇 주간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그리고 윤세민 기자가 나올 때 요즘 종종 같이 등장하는 홍성갑 덕질 보좌관이 앉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의 인생의 오점입니다. 왜요? 내가 같이 다니면 힘들지 않았어? 아니, 내 인생의 형은 명작이에요. 알고 보니까 세민이가 이상한데? 나왔나 했네요. 뭔가 이상한데?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프닝을 듣고 몇몇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짐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렇습니다. 네. 이 이름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한 50% 정도는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닉. 바람돌이 소닉? 메가드라이브. 소닉 더 해지옥. 더 헤지호그. 자세히 아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괜찮아요. 그 말 하시라고 제가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상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극적인 이유는 창업주의 스토리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BJ로 활동하던 황 씨. 소닉이란 닉네임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네. 네, 고슴도치가 아니고 인간입니다. 네. 88년생입니다. 소닉보다 젊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2006년부터 아프리카에서 스타크래프트 게임 방송으로 유명세를 타고 그 다음 해인 2007년에 아프리카 TV 어워드를 수상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뭐 아프리카 TV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게 상도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쵸? 저는 지금 이 순간 처음 알았어요. 네, 덕후들은 BJ들 쌩얼 보자 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지요. 네, 생얼은 아니고 실물 보자.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쌩얼로 나오진 않죠. TV 어워드를 수상한 때가 20살이었어요. 이게 이 소닉이라는 인물 도끼보다 인생 더 빠르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거의. 네. 네. 이 온게임넷에도 출연을 하고 아프리카에서도 계속해서 인기를 이어갑니다. BJ로 유명했고 케이블 TV에도 많이 출연하는 소위 셀럽입니다. 네. 게임을 잘하는 셀럽이었습니다. 뭐 선수 자격으로 뭐 미디어를 탄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주로 자신의 방송 콘텐츠로 매우 유명해졌던 사람이었죠. 비평 뭐 이런 거군요. 정확히는 뭐 아니에요. 엽기 스타 전략 같은 걸로 아하. 유명해졌었어요. 네, 오늘은 끼어드는 용도군요. 덕질 보좌관이 백지 상태네요.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좋은 저는 아프리카 구성입니다. TV를 안 봤거든요. 스타도 잘 안 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네, 그 미국에서 저희 조카가 놀러 왔고 며칠 전에 네, 저더러 스타원을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네. 스무판에서 스무판을 다 졌어요. 우와, 좋은 삼촌이에요. 아니요, 일부러 져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20판을 했다니. 그니까 그래도 모르고 해도 기분 나쁘다.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조카인데 네, 계속 저를 바르면서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못하냐며. 네, 이 친구는 미국인이거든요. 네, 계속 놀려요. 20판 정도 굴욕을 당했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제 굴욕이 아니고 네. 이분이 확실히 그 소닉 게임 때문에 자기 아이디를 이렇게 지었네요. 슈퍼 겜보이로 소닉 3 앤 너클즈를 플레이한 게 뭐 인생의 기억이었나 봐요. 그래서 네. 네. 일단 뭐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덕질 보좌관의 조카는 이제 종차별주의자다. 한국인이면 스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레이시스트다. 그죠. 그리고 덕질이는 이쪽 업계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네. 오늘 방송 중에도 발릴 것입니다. 예,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왜 꺼내는가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더 재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Maestro il pasticcere. La pasticceria. 출근 전에 빤도로 챙겨 먹고 나가니까 맛있고 속도 든든하니까 너무 좋던데. 그치? 천연재료로 만들어진 빵이라 부대끼는 것도 없고 참 좋더라고. 이렇게 식탁 위에 계속 놔둬도 되는 거야? 그렇게 보관하는 거야. 이탈리아 전통 방식인 천연 발효로 만들어서 상온에둬야 더 맛있어. 방부제 들어간 거 아니야? 방부제는커녕 그은한 이스트도 안 쓴다고. 이탈리아에서도 파티에서나 올린다는 고급 음식을 매일 아침 먹을 수 있는 건 우리 동네에서 우리밖에 없을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빵 같진 않아. 당신의 식탁은 매일같이 특별한 날.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온라인에서 무슨 빵이야?
거의 대한민국의 온라인에서 파는 빵의 매출의 전체를 XSFM이 책임지고 있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다 여러분 탓입니다. XSFM의 독점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조입니다. 청렴한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와 달리 카드도 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제 블로그에 와서 네. 이상한 말씀을 그런 분 남기시는 계세요? 분들 그런 사람 있어요? 힘듭니다. 아이구야. 네. 이 김상조는 우리 독점거래위원장입니다. 네. 라파스티체리아에서 야심차게 내놓았던 신제품이 있죠. 네. 초콜릿이 엄청 박혀있는. 초콜릿 절반에. 아니, 그 초콜릿이 너무 박혀있으니까 네. 그 봉지 안에 손을 넣어서 한 움큼 떼가잖아요. 네. 이미 손바닥이 초콜릿으로 범벅이 되는. 다음번엔 M&Ms로 바꿔달라. 네. 초콜릿을. 그렇게 많이 집어넣을 거면. 그 제품 쇼콜라또가 네. 잠시 판매를 중지한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날씨가 더워서요. 아주 지 맘대로요, 진짜. 초콜릿이 녹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장인의 네. 생각이란. 네. 근데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겨울이라고 해서 저희가 난방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얼음판 위에서 먹는 것도 아닌데 네. 딱히 뭐 날이 더워졌다고 해서 또 그걸 해야 되는가. 우리 그 파스티체리께서 되게 청렴하세요. 저희가 만나봤는데 되게 난방도 안 되는 그 작업실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빵 만들고 또 가만히 앉아 계시고 이러시거든요. 춥게 사시는 걸 제가 한 1월 달인가 2월 달에 뵌 적이 있는데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은요. 일이 지겨우면 일을 관두기도 해요. 열심히 할 때 빨리 사셔야 되겠습니다. 장인과 일하기는 힘드네요. 매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덕질은 근데 스타 유닛 이름도 다 모르지 않나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한때는 그래도 좀 했어요. 질럿이 소형이에요, 중형이에요, 대형이에요? 중형이었을 거야. 어렵다. 중형이었을 거야. 내 기억은 중형이야. 히드라의 공격형은 폭발형이에요, 일반형이에요? 일반형. 폭발형입니다. 진짜? 네.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쳐발렸지, 걔한테. 네. 이게 제가 자주 흥분하는 스타리그 얘기이긴 한데요. 네, 지금도 흥분했었네요. 네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스토리는 제가 잘 모르는 스토리예요. 네. 저는 입대하면서 스타리그를 전혀 볼 수 없는 내무실로 끌려갔고, 네. 그리고 전역 후에는 스타리그를 안 봤거든요. 그런 사람, 우리 아저씨들 세대는 그랬죠. 네. 그리고 그 청담동 주식부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프리카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륙과 인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프리카 TV요. 네. 네. 이 문화를 이해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존중은 합니다. 그럼요. 여튼 그 사이에 스타1 리그가 김캐리의 눈물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다시 등장했고 그동안 간헐적으로 있긴 했습니다만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스타리그나 스타 중계를 하는 채널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이 중에는 소닉이라는 닉네임의 황 씨도 이 스타 중계를 하는 인기 BJ였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네요. 그 마재윤 선수의 그 승부 조작이 불거진 다음에 실제로 만나봐야 한다. 실드를 쳤었죠. 네, 그런 일이 생긴 이유가 따로 있다. 오. 네. 그러니까 그 스타1 리그가 없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범죄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이 소닉이라는 BJ가 아프리카계에서 스타리그를 진행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올드 팬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간 것도 있고. 자기가 주최한 리그를 만들었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들어보시면 결코 나옵니다. 정상적인 리그가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아니요, 굉장히 인기 있는 리그였어요. 그래요? 네, 네. TV 온게임넷의 스타리그가 없어지니까 그 대체 리그로 팬들이 많이 그쪽으로 가서 리그를 봤습니다. 11차까지 있었군요. 상당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네. 그러다 2011년에 신발팜이라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런 시사 문제는요. 스타와 스니커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둘 다 모르는 저는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죠? 스타와 스니커를 알아야 되는데 스니커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기 위해 참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가비의 경우에는 고용 보장의 측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온라인에서 신발을 파는 사업인데 이름을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웠던 게 스니커 매니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규모가 이렇게 커진 소매샵이 흔치 않고 네. 보통 스니커 사업 같은 거는 다른 패션 사업하고도 달라서 재반 지식과 유통망에 대한 노하우가 매우 풍부해야 되고 그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신발팜이라는 업체는 너무 특이했습니다. 갑자기 규모가 커졌는데 거의 국내 1위급으로 너무 많이 커졌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게요. 그 온라인에서 신발 소매로 유명한 뭐 선수라는 사이트라든가 네. 그런 사이트들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입지를 다져왔잖아요. 선수, 뭐 오래된 리얼 관세, 네. 뭐 이런 업체들이 보고 있으면 되게 오랫동안 장사했거든요. 그렇죠. 예.
아프리카 방송에서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 아프리카 방송에서 번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네. 또 아프리카 본인 방송으로 그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이었어요. 아하, 예. 네, 그 방송이 워낙 인기가 있었고 자기가 채널을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방송의 시청자와 스니커 시장의 타겟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사업은 굉장히 빨리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네. 심지어 확장을 하면서 안정됐어요. 네. 그 와중에 나땡키의 신상 국내 물량을 모조리 사들였다가 그대로 재고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억 원의 빚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신상이 뭔지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코르테즈를 살까 고민하고 있는 김상조 행정관에게 물어봤어요. 네. 혹시 이 신상이 뭔지 아느냐? 사무실에 오는 택배 물량의 절반은 김상조의 신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절반은 몇 제 년도인데요? 신발. 라고 물어보더니 네. 그 연도에 풀린 나땡키의 물량을 전부 다 생각해보다가 아무래도 루나3인 것 같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둘이 계속 서칭을 하다가 게시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게시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발팜에서는 왜 루나만 팜? 네. 라이밍이군요. 많이 나왔던 사람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런 이유가 있죠.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루나3가 안 팔렸던 모델인가요? 안 팔리진 않았는데 나이키가 예측했던 팔고 싶었던 물량에 비해서는 전혀 안 팔린 모델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21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하이테크 스니커 시장이 21세기 초반부터 패션 트렌드와 분리돼요. 그전에는 패션 트렌드가 곧 최신의 하이테크였거든요. 조던이 하이테크 농구화였죠. 네, 그러니까 90년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리복의 인스타 펌프라든가 뭐 헥사라이트 기술 혹은 이제 조던 브랜드가 한참 떴을 때 나왔던 주메어와 맥스웨어 기술 같은 거 최신의 기술이 곧 스니커의 패션과도 유관했을 때였어요. 네. 거의 등치되었던 때. 근데 21세기가 지나가면서부터 기능화와 패션화가 점점 갈려 나갔습니다. 그때쯤에 나이키가 내놓았던 주력 기능성 중창의 이름이 루나죠. 네. 루나 물량부터는 나이키 본사에서는 많이 물량을 내놓으려고 그러고 리테일러들은 많이 안 살려고 하는 추세가 이어졌어요. 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지 못하다가 어떤 회사는 이 신상품을 많이 들였다가 빚을 많이 지죠. 그건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루나 1하고 2가 워낙 대박을 쳤기 때문에 그 신발 시장에서 잘 모르시는 분에게 루나 3는 터미네이터 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군요. 네. 영화 3탄이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안 팔릴 것 같긴 합니다. 터미네이터 3 보고 얼마나 실망했든지. 저 러시아워 3. 파리엔 왜 가? 형제가 왜 일본이냐? 여튼. 그래서 빚이 생겼습니다. 네. 나이키 말고요. 이 소닉이라는 BJ한테요. 나이키에게는 빚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이키 네. 입장에선 좋은 거죠. 지금 재고가 쌓여있었는데 한 방에 털어가졌으니까. 나이키는 신납니다. 네. 그래서 8억여 원의 빚이 생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자, 실패를 한 번 했을 때 사업가는 악수를 더 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모았죠? 제 빚 갚아주실 분, 뭐 이렇게 모았나요? 그러니까 본인 인터뷰에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개인 투자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뭐 산삼이에요? 그럼 신받다가 아니라 뭐라고? 아니, 뭐 신받다죠. 네, 그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봉받다. 여튼. 그래서 10억의 투자를 받고 이 중 8억 5천으로 빚을 갚고 1억 5천으로 스베누를 만들었습니다. 자, 문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베누. 신발 브랜드의 이름입니다. 이때부터 소닉이라는 사람은 신발을 팔다가 직접 신발을 만듭니다. 네. 근데 사업을 한다고 10억의 투자를 받고 그중에 8억 5천으로 자기 빚을 갚아도 되나요? 네, 뭘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세계에서 투자라는 건 그 마법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물약이 들어왔는데 그걸로 만화를 채워도 되고 HP를 채워도 되고요. 랩업을 해도 돼요. 투자란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광고주분들은 이 발언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 투자 안 받아요. HP도 만화도 아머도 늘 모자라요. 괜찮아. 여튼 그래서 이 신발팜이라는 몰 안에 스베누라는 브랜드가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회사 브랜드가 자기가 운영하던 여러 가지 브랜드의 소매상에서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도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네, 원래 그리고 그 인기가 있는 쇼핑몰은 자체 생산이나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게 흔한 일이에요. 안 그러면 또 역량 낭비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크게 성장한 사례는 드물죠. 보통 아주 크게 성장하려면 곡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거의 이 신발판과 스베누는 직선으로 확 올라가요. 그렇죠. 국내에서 그래도 꽤 인기 있고 자체 생산했던 그 정당한 경기라는 브랜드도 네. 자체 생산하고 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입지를 다지긴 했지만 이 정도로 성장하는 거는 10년이 넘어도 힘들었잖아요. 물론 그 큰 성장 케이스는 스니커나 애틀레틱스웨어 시장 말고 여성복 시장에서 사례가 더 많아요. 아, 네. 우리는 이제 저 백화점이나 해외 매장 나가면 스타일 땡다 브랜드 크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원래 셀렉샵으로 작은 셀렉샵으로 시작했다가 네.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빨리 크긴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초기의 제품들은 카피 논란에 휩싸입니다. 아이고. 벌써 시작합니다. 네. 재밌지 않아요? 덕질 보자간? 약간 스토리가 빠르게 나가네요. 네. 네. 아,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이에 사실 들어가는 말이 거의 뻔한 말이에요. 인기가 많아지면은 사실 카피 논란이 있죠. 이런 작은 쇼핑몰에서 뭔가 브랜드를 런칭했을 때. 그렇습니다. 카피 논란에 휩싸입니다. 실제로 이 신발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카피 논란이라기도 좀 애매한 게 그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당연하죠. 아, 나 지금 이 표정 어디서 봤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발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스베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네. 작년에 그 애인이 있을 때 네. 애인과 같이 홍대를 지나가다가 네. 스베누 매장을 본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만나던 애인분이 미대생이었거든요. 네. 미대생 출신이에요. 스베누 매장을 딱 보자마자 되게 이렇게 해탈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네. 왜 그래? 저기 뭔데? 그랬더니 저거 죄다 카피야.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여러분 뭐 들으시면서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스베누 카피라고요. 모르셨다면은 이게 이제 태권브이야 마징가 제트 수준이면 1g의 논란 여지라도 있는데 네. 이거는 저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하고 그 쉐기 노래 같은 거예요. 빼박 해낫. 그렇죠. 예. 그 신발들이 나땡키나 땡디다스의 신발 디자인을 따라하는 거는 사실 우리도 좀 익숙한 모습이긴 해요. 네. 네, 요즘엔 아닌데 옛날에는 나이스라든가 네줄 운동화 이런 거 한국에서 만들었거든요. 디디바오 기억하십니까? 네. 디디바오는 그래도 중국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여튼 많이 네. 돌아다. 나중에는 국내에서도 만들었어요. 디디바오 오리지널. 아. 네. 당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저한테도 이 스베누라는 이름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같이 고등학교 때 운동장에 찍힌 발자국만 봐도 무슨 신발인지 알 수 있는. 그렇죠. 심지어 산지 몇 달 지났는지도 알 수 있는. 네. 그리고 요즘은 학교에 저 운동장 바닥이 잔디 트랙 이래가지고요. 발자국이 안 나서 예전에 매력은 없어요. 네. 사람들은 20m 밖에서 봐도 뭘 카피한 신발인지 알 수 있는 신발들이었습니다. 특히 중고생 커뮤니티에선 그랬을 겁니다. 네. 처음에는 카피 신발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런 거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보여도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네. 제가 딱히 그런 걸 찾은 적도 없는데 그래서 스베누가 뭐길래 이렇게 맨날 뜨지? 하고 의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게 문화라는 게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체감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 저는 홍대가 거주지였기 때문에 이 스베누라는 이름은 덕질인이 말해준 것처럼 멸시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온통 조던 같은 걸 사모으는 사람들만 있었으니까 네. 그 외에 다른 국내 브랜드가 외국 브랜드 제품을 카피하면서 유명세를 타는 모습이 이쁘게 보일 리가 없죠. 그렇죠. 이 지점에서 저가 이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건 그 부분이에요. 그 어떤 나중에 강력하게 크는 브랜드도 레드오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음에 카피캣 역할을 엄청나게 충실히 하거든요. 네. 지금의 샤오미와 화웨이 같은 경우랄까요? 그렇죠. 네. 예. 번 돈으로 또 대단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긴 있다. 라고 보고 싶은데 시작할 땐 이렇게 진흙탕인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이후에는 자체 디자인 쪽으로 노선을 잡습니다. 그래서 카피 신발보다는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신발들을 많이 런칭하기도 하고 네. 카피를 해도 좀 양심 있게 카피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달라져요. 네. 네, 뭔지 알아요. 네, 이전에는 거의 똑같았는데 이제는 약간 잘 모르는 사람 모를 수 있는 카피. 네. 그 국내의 다른 카피 운동화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래도 꽤 노력했다고 평가를 했었어요. 당시에. 네. 국내 기업이 스니커 시장에서 이 스베누만큼 어필하는 게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부울경의 신발 산업이 거의 해체 일로로 들어선 다음부터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죠. 네, 그래서 이 브랜드가 나름 그래도 노력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자체 디자인 쪽으로 가닥을 잡고도 브랜드에 대한 멸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는 약간 그 홍대 힙스터들의 신발 부심이 좀 꼴값으로 느껴지긴 했거든요.
혹시 그럼 지금 제 전 애인님을 디스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당시는 진짜 엄청나게 카피가 심했을 때였을 거예요. 아, 네. 아니, 멀리 찾아, 내 얘기죠, 나. 자선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어쨌든 스베누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스니커 브랜드 치고는 독보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운동화의 생산도 모두 국내 공장을 통해서 했으니까 국내 운동화 업계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죠. 아, 다 자체 생산, 그러니까 국내 생산으로 돌렸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시장 장악력이 해체되어 가고 있는 업체라고 해서 생산 공장이 쉽게 문을 닫지는 않아요, 또. 네. 기계 들어오고 설비 들어와 있는 공장 대부지를 한 번에 한 번에 다 팔아버리고 넘겨버리고 이러긴 어렵기 때문에 공장은 뒤지면 아직 나오거든요. 그럼 혹시 이게 창조 경제가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그 브랜드가 새로 런칭했다고 해서 그 브랜드에서 공장을 새로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공산품 못 만들죠. 그래도 놀고 있을 혹은 일거리가 별로 없을 공장들을 빡세게 돌려줬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장은 완전히 무능하지만 않으면 중립적인 존재라고 봐야 돼요. 이 공장에 이 물건을 넣어서 하청준 업체에서, 즉 만든 업체에서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이거 신경 써주세요. 이거 뭐 위생 수준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좋은 물건이 나오면 좋은 물건이 나온 거고, 맘대로 해 우리는 개당 1,000원밖에 못 줘 이러면서 막 단가 막 깎으면서 아무렇게나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불량품이 나오면 그건 그 만드는 회사가 나쁜 거고, 공장은 인풋 한 대로 아웃풋 해주는 편입니다. 네. 우리 지금 액세스몰에 들어와 있는 많은 업체들도 공장을 자체로 돌릴 만큼의 능력을 가진 업체 흔치 않아요. 예, 몇 개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 최대의 자전거 회사가 대만 회사거든요. 네. 근데 그 대만 회사는 가격 정책이 공격적이어가지고 최대의 회사가 되었는데, 근데 자전거 업체에는 60년, 100년 묵은 전통의 명품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자전거들 전부 다 그 대만 회사에서 만들어요. 만들다가. 이런 공산품 시장에 대한 상념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공장을 자체로 돌리고 있는, 공장의 구성 기계 및 사람이라고는 조용한 형제들 뿐인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그것은 알기 싫다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에 걸어다니는 콜센터 이경식입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는 과소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컴스테이션의 답은 있으면 써도 되지만 안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6스레드의 옥타코어 CPU의 가격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 정보를 구하실 시간이 없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011-892-5568로 전화 주십시오. 조용한 형제들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끄떡 없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자, 그러다 그 남자의 스베누라는 세 글자가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아야 아파라. 네. 마치 우병우 씨와 같죠? 스타1 리그를 부활시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돈, 사실상, 그러니까 물론 법인체였겠지만, 의지는 개인에 의해서 움직인 거니까요.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한 건. 그렇죠. 신생업체가 투자를 했고. 이게 2014년인가요? 네. 그 투자는 단순 미디어 광고가 아니라 스포츠 리그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스베누라는 이름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명해지는데요. 스베누 스타리그가 등장합니다. 스타1 리그를 추억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많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스타1 BJ를 하던 사람이 성공해서 온게임넷에서 그 리그를 부활시켰으니까 올드 팬들에게는 당연히 큰 의미로 다가오죠. 갑자기 도덕적인 로망이 비치는 거예요. 스타 해가지고 돈 벌었던 젊은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스타1에 다시 돈을 벌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뉴스가 되었고 홍보 효과도 컸죠. 사실 저도 이때 깜짝 놀랐어요. 스베누가 저렇게 큰 브랜드였어? 하면서. 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긴 리그 전체를 주최할 정도라면은. 그 전에 스타1 리그 스폰서는 KT, SK, 네. 대한항공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람상조도 못 들어온 스타리그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스타리그가 생각보다 노잼이었습니다. 리그의 완성도는 꼭 주최 측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근데 저는 이때까지도 그냥 스베누가 얼마나 큰 브랜드인지 잘 와닿지 않긴 했어요. 홍대에는 원래 잘 나가는 쇼핑몰에 매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플래그십으로 홍대에만 하나 만들어 놓는 그런 매장이 많은데 네. 스베누도 홍대에 그런 매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전국에 직영점과 가맹점을 냈더라고요. 그렇죠. 홍보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됩니다. 네.
온라인에서 광범위한 홍보 전략은 물론이고 IU나 AOA, 심지어 클레이모레츠를 홍보 모델로 쓰고 네. 홍대에 신사옥을 차립니다. 네. 뿐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2와 리그 오브 레전드의 프로팀의 스폰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기억해주면 좋으실 것이 브랜드를 런칭하고 단 한 1, 2년 사이의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스타테일이랑 프라임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보는 완전 대기업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네. 2014년 패션 업계 광고 집행 금액을 살펴보면은 1위는 FRL 코리아, 유니땡노죠. 네. 네. 그리고 2위가 K땡 코리아. 등산. 그렇습니다. 그리고 3위가 스베누입니다. 장난 아니죠. 한국은 스파 아니면 등산이거든요. 네. 근데 2014년에는 스파 아니면 등산 아니면 스베누. 4위가 까르띠땡인 거 생각하면은 아, 명품을 밀어냈군요. 뭐가 있나 네. 했더니. 상위 15개 업체 중에서 2014년에 시작된 업체는 스베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2015년에 시작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쩐다. 브랜드 런칭 하자마자 첫 해 광고비가 전체 3위였던 거예요. 네. 그 실제 2014년에 스베누에서 사용한 광고비는 21억 7천만 원. 이게 스베누 2014년 전체 매출의 20%가 넘는 비율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공산품 생산업체 입장에서 위험하냐면 순수익의 20%도 쓸까 말까 하고 두려워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네. 매출의 20%면요. 적자를 보고 광고를 하겠다는 수준이에요. 자, 심지어 메뉴와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네. 메뉴의 네이밍 스폰서가 됩니다. 저는 지금 완전히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매력적이죠, 이제. 재밌죠? 이거 뭐 파죽지세네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네이밍 스폰서는 돈만 내면 되는 거라고는 하는데 그 전 세계 많은 회사가 그걸 몰라서 안 하겠어요? 돈을 냈다. 그니까요. 제 머릿속엔 아직도 그 10억 빚이 아른거리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봤냐 논리를 들여다대도 괜찮아요. 그거 뭐 돈만 내면 아무데나 해주는 건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전을 경험해보고 와서 얘기하라고 그 돈을 내보았느냐. 네. 그럼요. 그 메뉴에 돈 내고 메뉴 이름 쓰고 싶은 회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쨌든 회사 규모를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는 본 거예요. 이 결론이 중요하죠. 이 시점에서 다들 약간 충격을 받았죠. 메뉴 스폰서 시점에서. 이것도 사실 문화권의 차이인 게 그 스베누는 초기에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중고등학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였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어릴 때처럼 그 포스를 갖지 못해서 맨날 밤에 우울증에 걸리던 이런 중고등학생들 말고요. 네. 그냥 예쁘고 튼튼한 운동화가 좋다는 정상적인 중고등학생들이요. 그 정상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네, 일반적인 중고등학생들. 상식의 선에 수렴하는 소비자들. 그 근처에서 노시는. 네. 네, 그런 중고등학생들한테 가격대도 합리적이고 좋은 이쁜 브랜드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어요. 네. 저는 고등학생 때 한 달 알바해가지고 더티포스를 23만 원 주고 샀거든요. 에어포스 원 더티라는 매우 기념비적인 모델입니다. 지금 봐도 저는 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름 그대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더럽습니다. 23만 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쓴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그럴 생각은 못하고 그러니까 브랜드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네. 알바한 돈으로 이태원 바닥 해집고 다녀갖고 브랜드는 아닌데 이쁜 거 찾았거든요. 네. 근데 이태원 바닥에서 사면 똑같은 가격으로 샀을 거예요. 네, 그때 나도 한 이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1, 20만 원은. 썼네. 근데 브랜드가 아니었다는 것. 네. 저도 이제 카피캣을 구매해 본 적이 있는데 이태원 가면 말만 잘하죠. 맞아요. 네, 바비 사장님이나 뭐 저 미카엘 사장님하고 얘기 잘하죠. 그러면은 뭐 3, 4만 원이면. 근데 네. 그 당시에 이태원은 말 잘못하면 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교미를 시도하는 수컷 거미의 마음으로 조심조심 다가가야 돼요. 처음부터 에이, what up, man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문화권이기도 하고 네. 이 스베누가 떴을 때 이미 주위 사람들은 다 성인이어서 다 비싼 브랜드의 신발을 신지 스베누를 신는 타겟들은 없었거든요.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스베누가 이렇게 큰 것 자체가 엄청 신기한 거예요. 내 주위는 아무도 안 신는데 어떻게 뱅뱅 이론이구나. 예, 어떻게 저렇게 큰 거지? 내 주변에서 아무도 안 신는데 저렇게 크다니 누군가는 신고 있구나.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여기 안에 있는 세 사람은 그거 동의할걸요. 저 등산 브랜드. 그쵸. 왜 저렇게 TV 광고를 내가 돈 꿔주는 곳 광고는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걸 이해를 하는데 뭐 어디서 돈을 벌어가지고 저러지? 했더니 대한민국 인구의 한 10분의 7은 산에 가 있더라. 그냥 산 근처에 사는 사람, 심지어 강 근처에 사는 사람도 그걸 입더라. 1호선을 타도 다 그걸 입고 있어요. 1호선을 타려면 그러니까
그걸 안 입으면 뺀찌를 먹는다는 소문이 있죠? 아, 뭐 서울, 그러면 그러니까 경인 1호선이요. 그러면은 이제 경인 1호선 개찰구 앞에는 이제 기도들이 서 있나요? 그렇죠. 드레스 코드 검사하고? 네. 그걸 안 입으면 자리를 양보해줘야 돼요. 그거 사실 저 흰 마크 그 임산부인 줄 알았죠? 등산복이에요. 등산부. 그래가지고 차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어디까지 했지? 아, 여기다. 자, 스타1 스폰서부터 시작해서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은 이게 1년이 안 된 시점, 안 된 시간 잠깐만요. 동안의 성장이에요. 이게 1년도 안 된 거예요? 네. 네. 1년도 안 된 시간 동안의 성장이에요. 그냥 쭉 지금. 보면 한 최소 2, 3년은 돼 보이는데. 10년은 돼야죠, 사실. 그러니까 통일국민당처럼 성장했어요. 저 정주영 주머니 돈이 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업체 상호 하나가 생각이 나요. 뭐요? 지금은 없는 걸로 아는데 어. 세진 컴퓨터랜드. 세진 컴퓨터랜드 92년부터 2000년 철저한 CS와 AS, 호객 없는 접객, 정찰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등 당시 국내 컴퓨터 시장에서는 파격적인 전략으로 전국의 대형 체인을 개설하며 빠르게 성장한 PC 전문 업체입니다. 이후 어음 기반의 매출 성장과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3년여 만에 부도 위기를 맞았고 업체를 매입한 대우통신이 모기업 해체로 자금 지원에 어려움을 겪자 창사 8년 만에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창업자 한상수 씨는 방만경영, 권위주의, 폭행 논란 등으로 자주 구설수에 올랐지요. 아, 그렇게 빨리 컸었나, 그 회사가? 거기도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근데 거의 그 급이네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컴스테이션은 되게 큰디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될 거야, 아마. 국내의 브랜드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건 신발업계에 있어서는 단비거든요. 네. 그 와중에 저 같은 이제 사람은 약간 스베누라는 브랜드가 내가 살 일은 없지만 세상에는 존재하고 누군가는 사는 브랜드. 두 글자로 뱅뱅. 그런 인식이 된 거죠. 저는 이제 뱅뱅이라기보다는 그 마놀로 블라닉이나 엠마뉴엘 웅가로 같은 브랜드랑 비슷해진 거예요. 그게 뭐죠? 있어요. 바쉐론 콘스탄틴 알아요?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저 윤소영 기자 얘기를 듣다가 궁금해서 그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가 있었지 이러고서 바쉐론 콘스탄틴 한번 검색해봤어요. 네. 사는 사람이 많은가봐. 한국 사이트도 있어요. 그렇죠. 한국 사이트 가니까 맨 앞에 나와 있는 시계는요. 그냥 저 가죽에다가 그냥 뭐 로즈골드색의 동그랗고 그 시간이 이렇게 그 줄로 된 이런 그냥 제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김영삼 대도무문 시계 같은 IW 시계 디자인하고 비슷하네요. 그냥 동네에서 산행 갔다 오면 주는 시계 같은 시계가 있어. 네. 근데 이게 되게 비싼가 봐. 네. 뭐 몇천만 원에서 억을 하겠죠? 이 시계 설명이 뭐라고 나왔는 줄 알아요, 처음에? 완벽한 원을 이루는 본질적인 아름다움. 비웃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 귀엽고 재밌잖아. 본질적인 아름다움? 덕진이는 이런 현상이 궁금하면 파텍 필립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싫어요. 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접하게 될 것 같아. 아무튼 이렇대요. 그런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네, 그러니까 명품 위에 있는 물건들. 네,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은 저 브랜드가 저기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나는 평생 살 일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나 별 관심이 없던 저하고는 달리 구매자들은 신발을 받고 예쁘게 잘 신고 다녔고 홍대의 힙스터들은 열정적으로 싫어하는 그렇죠. 모두가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호불호가 갈린다 이렇게 표현들 하죠. 네, 이게 이제 공격적으로 현 정부를 지지해주는 일부 대중과 그 다음에 이제 글쟁이들의 전쟁과도 비슷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상의 결말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으로 나타났던 시절이 있었죠. 트위터만 믿고 있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 스베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스베누를 욕하는 스트릿 종자들에 대한 꼴사나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릿 종자들이랑 같이 살았거든 얘는. 그러니까 걔네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글 쓰는 종자들이랑 같이 사니까 그쪽을 뭐라고 하지. 스베누 사겠다는데. 아니 그 양반들 자기들 조던 신고 있다고 해서 조던 신고 있다고 스베누 신는 사람 무시하고 다니는데 그 스베누 신는 사람 귀에 이알포 꽂혀 있다고 절할 거 아니잖아요. 자기 귀에 번들 꽂혀 있고. 맞아. 그게 되게 중요해. 사람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과 오래된 연구 이런 게 수반되어 있고 그게 아닌 분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네, 영화 평론가가 말이에요. 그 무슨 나전칠기 장인 앞에 가가지고 맨날 성룡 영화만 본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거죠. 얼마나 재밌는데. 그럼요. 기계식 키보드 쓰는 사람이 멤브레인 키보드 쓰는 사람 무시하고 다니는 거죠. 내가 말이에요. UMC네요. 네. 근데 나는 너만 무시하는 이유는 내가 너하고 친하기 때문이야. 몰랐지. 아니, 우리가 친한 거. 왜 갑자기 내 얘기로 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알았네요. 고마워요. 난 사주잖아. 우리가 친했구나. 자. 그래서 뭐 이 당시에 저는 그 스베누 욕하면서 스니커 부심 부리는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들어 했었습니다. 그렇게 동물들이 싫었구나. 스베누 사는 사람을 윤세민이 모르니까. 그렇죠. 어쨌든 말로만 들어도 평화로운 나날 같잖아요. 그 이런 평화로운 나날 속에서 스베누의 성공은 어느새 젊은 창업가의 성공 신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바. 그렇습니다. 인생의 황금기 중에 황금기. 마치 그 90년대나 80년대 드라마에서 막 그 젊은 남자들이 갑자기 사업해가지고 성공하는 막 나이 물어보면 막 29이야. 네. 그런. 그때 29은 근데 좀 나이가 있는 편이었죠. 그죠. 옛날엔 그랬어요. 네. 네. 지금 29은 그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서가 아니라 세상에 빨리 나오니까. 네. 여튼 막 그런 뭐 성공신화 같은 그런 경우가 됐어요. 저는 이 나이에 이렇게 이거 자수성가잖아요. 그렇죠. 자수성가 했던 그러니까 이쪽 이제 미디어 근처의 업계에서 자수성가한 젊은 인물들. 저는 정말 이 BJ 소닉과 도끼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를 아예 장악해낸 사람. 대도서관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도서관은 갑자기 그러겠다고 막 그 산업을 자기가 새로 창출해내고 그러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대도서관 같은 인물은 장인에 가깝죠.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하지. 한 발 한 발.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 개발자의 처음의 소임에서 벗어나질 않잖아요. 대도서관은. BJ 소닉하고는 많이 달라요. 네. 재밌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끊임없이 고문하는 고문하냐? 죄송합니다. 수면으로 막 신기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노무현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이 사람을 고문을 발음을 이렇게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XSFM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이제 카비레이크도 라이젠도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나도 어차피 컴퓨터를 조립해 쓰는 사람 족속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딱 한 번 세신 컴퓨터랜드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한장 북미던 그 90년대 후반에. 네. 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빌딩 전체가 다 그 세신 컴퓨터랜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지? 이 새끼. 아니 왜냐면 돈 벌면 이런 식의 매장들이 전국에 네. 수십 개를 열고 네. 그걸 다 빵빵하게 광고를 때리고 있었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들었던 생각이 딱 두 가지예요. 1. 이 돈을 어디서 났지? 2. 이 돈을 어떻게 회수하지? 왜냐면 가서 봤더니 뭐 무료 컴퓨터 교실을 열어주고 있고 AS를 평생 해준다고 그러고 있고 나는 오히려 되게 그때 불안했거든요. 저는 거기서 간단한 유상 수리를 받으러 간 거였어요. 네. 제가 컴퓨터를 맞췄던 용산업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근데 수리비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낮게 나온 거야. 그 순간 불안해졌어요. 또 고장날까봐. 아니 이 업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요것도 냉정하게는 인심 좋은 업체는 철없는 CEO가 운영하고 있을 경우가 많다. 사람 좋고자 하면 회사가 망할 거 아니에요. 또 너무 냉정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막 편하게 풀자니 그건 내가 내 등 뒤에 뭐 부모님 돈이 있든지 갑자기 내가 뭐 BJ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든지 온몸에 불을 질러. 그런 게 아닌 이상 안 될 거 아니야. 투자를 막 받고. UMC가 스트립쇼 하는 거 상상해버렸어. 매운 거 되게 많이 먹고 막. 그런 게 아니면 안 될 거 아니야. 사업은 냉정하니까요. 사업이 냉정하다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 보니까 의문이 드는 거죠. 갑자기 규모가 이렇게 커져버렸네?
여튼 규모는 커졌고 네. 홍보는 홍보대로 다 해놨고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많이 들어왔고 그 돈도 다 썼는데 어떻게 회수하지라는 불안감이 여기서도 저도 느껴져요 지금. 젊은 사업가의 성공 신화가 되었습니다. BJ 소닉과 스베누는요. 네. 이 당시 미디어에서는 그 자수성가한 성공신화를 쓰고 있는 젊은 사업가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PD들이 많았거든요. 창조 경제가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청년 사업가 연매출 500억 이러면서 강연도 다닙니다. 네. 진짜 500억이었어요? 2015년 6월에는 그 말씀 이따가 드릴게요. 네. 흥미진진해. 2015년 6월에는 한 달간 집행했던 온라인 광고비만 18억 2천만 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의 광고비를 가장 많이 쓴 광고주가 되었습니다. 네. 2015년 상반기에 쓴 온라인 광고비만 82억 8,700만 원. 우리나라에서 넷마블에 이은 2위였습니다. 네. 이때부터 말이 안 되기 시작하죠. 네. 네. 넷마블은 그리고 광고비의 대부분을 온라인에 써야 되는 회사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신발을 파는 회사의 온라인 광고비가 2위였던 거예요. 네. 네. 아까 이 사람 그 10억 빚을 걱정해준 제가 바보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 걱정 안 해도 바보 같긴 한데. 얘는 원래 바보 같고요. 너의 명작이라며, 야.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네. 네. 이 얘기는 나중에 뉴스 아카이브에서 다뤘으면 재밌었을 뻔했는데 그러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이제 카피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다른 회사에서 스베누의 신발을 카피했다는 그런 문제가 불거집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카피가 아니고 똑같아서 너무 똑같아요. 네. 너무 똑같고 상표만 다른데 가격은 절반 가격이라는 문제였습니다. 피해자가 되는 가해자군요. 스베누의 절반 가격. 네. 아직 결론 안 났어요. 그 신발은 SNR 땡이라는 국내 브랜드였는데 SNR 땡. 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종이 비행기라는 이름으로 더 잘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종이 비행기의 다른 나라 말.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스베누보다 더 많이 본 신발인데요. 예를 들어 뭐 황금거위나 렉스 굿땡, 네. 에어포스 땡 로우, 네. 스땡 스미스, 네.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어떤 디자인의 운동화인지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죠. 네, 나땡키와 땡디다스의 그 대표적인 이제 나이프 스타일 스니커들. 네, 스테디셀러들. 네, 이런 그 신발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은 검색창에 종이 비행기를 다른 나라 말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그 거의 똑같은 신발이 로고만 다르게 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이 회사도 외국 운동화 카피로 늘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브랜드였습니다. 네. 이런 업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업체들이 그 대중의 대화에 끼어들 수 있을 만큼 유명해진 적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신발은 저기서 늘 팔고 있는 신발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카피 문제가 신발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왜 국내 대기업의 스파 브랜드 매장에도 가보면은 조금 아는 사람 눈에는 전부 다 카피잖아요. 그렇죠. 네, 워커는 전부 다 땡 브랜드 아니면 마틴 박사님 거고. 제가 굉장히 애용했던 네. 카피들이죠. 액세서리도 거의 다 명품 카피고 그렇죠. 사실은 명품 아울렛에 가봐도요. 명품 업계들이 국내에서 워낙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가봐서 이제 팔다 남은 물건들 봐도 나땡키하고 땡디다스에서 먼저 나왔던 디자인들, 네, 저 컨버땡 이런 데서 나왔던 디자인들 카피해놓은 거 은근 많아요. 맞아요. 네. 심지어 그리고 그 땡디다스 80년대 모델 같은 거 뒤져보면은 그 에어포스 원 따라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의 되게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심지어는 조던 시리즈들 가운데서도 땡라다의 디자인을 베꼈다라고 의심을 받은 오리지널 모델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특징이긴 한데 다만 얼마나 대놓고 심하게 자주 그러느냐의 문제는 그렇죠. 있죠. 근데 이 SNR 땡이란 브랜드와 스베누란 브랜드는 진짜 똑같아도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브랜드 중에 한 브랜드만 검색해 보셔도 비교샷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똑같냐면은 어떤 식으로 루머가 퍼졌냐면은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신발이다. 라는 식의 루머가 퍼졌습니다. 네. 이 약간 양상이 조금 재미있는 게 똑같이 해외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카피하던 브랜드가 이제 서로 카피했다고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라는 루머가 퍼졌는데 가격 차이가 2-3배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베누라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한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를 보고 있는데 스베누 신발은 그 S라인 쿠앤쿠고요. 이 SNR B 운동화는 무슨 SN707이라는 그레이블링인데 그냥 똑같은데요? 네, 그냥 똑같아요. 근데 가격은 정확하게 2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은 공장에서 나온 운동화 수준이죠. 네. 네. 아, 그리고 하나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게요.
저희들이 이제 패션 산업에 발을 담가봤잖아요. 아,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무슨 물건 레퍼런스 내밀고 똑같이 해달라 그러면 세상 어느 공장이나 다 똑같이 해줍니다. 아, 그건 그래요. 그 정도 능력은 한국의 패브릭 제조업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공장 수준 되게 높거든요. 카피해달라? 똑같이 만들랍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나 저거나 보세 운동화 만드는 국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이란 인식은 다 똑같다는 그런 인식에서 퍼진 소문인데 이에 스베너는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본사에는 자체 디자인 팀이 있고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제품이 아니라 SNR 땡의 제품이 카피 제품이라면서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네. 누가 선패를 쥐었는지 알 수가 없는 문제를 들고 이야기합니다. 뭐 물론 진심이라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이라고 해도. 네. 그러나 이번에 품질에서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물 빠짐 문제가 그동안 구매자들 사이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물 빠짐. 네. 근데 급기야 한 세탁소에서 스베누 제품은 물이 빠지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고 내건 안내문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큰 화제가 됩니다. 네, 이 세탁소는 이제 개별 세탁소가 아니라 그 세탁 프랜차이즈. 네. 한국의 세탁 프랜차이즈를 거의 다 잡아먹은 그곳이죠. 네. 이 일은 인터넷에서 생각보다 크게 번져서 스베누 본사는 물론 그 세탁소 본사에서도 입장 표명을 할 정도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였던 소닉 황 씨는 나중에 다른 유명 브랜드도 물이 빠진다. 양비론. 그 세탁소 본사에서 대리점 핸들링을 못한 것 같다. 네 잘못이다.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대리점 건사 못해? 라는 회장님의 언어를 썼군요. 네. 물론 어떤 스니커들은 브랜드와 무관하게 간혹 물이 빠져요. 그죠. 근데 한 브랜드의 스니커가 다수의 모델이 물이 빠진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품질 문제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건 품질 관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황 당시 대표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그쵸. 본사 핸들링 안 된 거죠. 그렇죠. 본사 측에서는 이래저래 대응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운동화 하루 이틀 신는 것도 아니고 싸구려 샀다가 물 빠져가지고 따로 옷까지 다 버렸던 경험 없는 것도 아니고. 전 이런 경험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비싼 것만 신었다는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같이 세탁을 같이 세탁하지 않잖아요. 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어떤 색깔의 양말을 신고 어떤 색깔의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 색깔에 맞게 양말 색깔이 변하는 상황. 저는 옛날에 비 많이 맞고 학교에서 축구할 때는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없었어요. 네. 그게 아니어도 모자 같은 거 생각 없이 세탁기에 던졌는데 핑크 와이셔츠가 돼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아, 그건 살림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거는 지가 혼나야지. 색깔 옷은 색깔별로도 나눠야지. 근데 은근히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건 그래요. 이게 연핑크가 말이에요. 네. 남자의 색이에요. 어쨌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물 빠지는 제품에 대한 변명을 받아줄 리가 없죠. 그렇죠. 요즘 세상엔 알루미늄에 레드가 아노다이징 된 것도 불량이라고 기사가 나오는 세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휴대폰 케이스하고 화학반을 일으켜가지고 물이 색이 빠진 건데, 그게 색 빠지는 불량이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간 적이 있거든요. 참고로 금속에 아노다이징 된 거는 죽은 소 매장에서 변기 뚫는 용액을 사가지고 담가 놓으면 깔끔하게 빠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죽은 소가 아니고요. 소 죽어죠. 네. 여튼 거기서 강한 알칼리 용액 사다가 담궈놓으면 돼요. 죽어라.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자 중에서 하나둘씩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기초적인 나쁜 짓이죠. 본사에서는 주문 폭주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검색을 해봐도 2014년 9월 12일에 주문한 신발이 11월 24일까지 배송을 안 왔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디디모 일보에서 근무한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말로 배송팀이 없는데 배송이 폭주해서 늦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절을 넘어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기다린 거는 옛날에 ADSL하고 두루넷밖에 없어요. 2개월 12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디디일보 있을 때도 2개월을 넘긴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조그만 규모의 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다음에 배송 대행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작년 10월인가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그때 한 28일 걸렸던 기억이 나요.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기도 하고 작은 업체니까 물건이 없거나 돈이 없지 않은 이상 2개월 12일은 말이 안 되죠. 네. 그것도 방금 그건 직구였잖아요. 이건 생산도 국내에서 하는 브랜드가. 네. 그때 제가 봤던 것도 직구였죠. 네. 문제가 또 터집니다. 2015년 스베느가 브랜드의 상표 출원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한 것입니다. 네, 상표 출원이 늦은 것도 이상하지만. 네. 이유는 기존 신발 유통 제조업체인 소비뉴라는 업체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 보통 상표권 출원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걸 사업을 시작하고 1년이 될 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확장을 할 만큼 해놓고 2015년에 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언론에 따르면은 특허청에서 이에 대해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스베누는 불복 신청을 하고 소비뉴에서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보통 상표권 출원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는 건데 이거를 1년 뒤에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시점에 이미 전국에 스베누 매장이 100개가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자기 돈 들여 문 연 가맹점도 60곳이 넘었고요. 근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전국의 가맹점주들은 완전 날벼락 맞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럴 것을 기대하면서 가맹점이 되는 프랜차이즈하고 계약을 맺는 가게 사장님들은 없죠? 그런 사람이 생각 가맹점주들은 당연히 가맹점을 모집하니까 상표권 출원 같은 건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서야 하고 있다니. 그렇죠. 심지어 거절당했고. 네. 이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 이후에 업데이트를 찾아봤는데 2016년까지도 상표권 출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국내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닌 네이밍의 브랜드로 지금까지 장사를 해왔다고 그렇죠. 볼 수도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네? 뭐예요? 왜 이렇게 맥거핀이 많아요? 네, 이 스토리. 내일 예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해프닝이었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네, 덕질 보장은 어때요? 재밌지 않아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이런 사건이 어딨어요. 무언가 굉장히 일이 무슨 바이러스 전염되듯이 팍팍팍팍 커져나가는데 네. 오히려 너무 그 커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서 약간의 불안함이 느껴지면서 아니나 다를까 문제점이 나오는데 다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 청소년 문화의 대표 주자 중 한 사람이 기성산업을 움직이는 큰 손이 됐어요. 보통 이만한 손이 됐어요. 네. 열의 신장이 됐어요. 주성치가 됐어요. 네. 그리고는 갑자기 하나하나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네요. 예. 이런 드라마를 내일 좀 더 감상을 해보시죠. 내일부터 그럼 이제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홍성갑 덕질 보좌관과 에디터 윤세민 기자였습니다. 유승균 책임 PD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